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배워볼 거냐면 템플릿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배워볼게요. 이번 시간은 뭘 복사할 필요는 없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EX05로. 그 다음에 여기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 거기 때문에 티처라고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EX05에는 app.java를 하나 만들고 티처에는 teacher.java를 하나 만들어요. 얘가 티처에 있어야 돼요. 이동해서. 앱은 EX05에 있고 요 형태로 이렇게. 자, 앱은 메인을 하나 들고 있고요. 티처는 어떤 걸 들고 있으면 되냐면 public 하지 말고 private void 입장하기.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입장을 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private void 출석 부르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출석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private void 퇴장하기 라고 해서 sysout에서 퇴장하기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티처를 딴 데서 절대 못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프라이빗이니까 모든 게. 그래서 여기서 티처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T1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 프라이빗이니까. 근데 왜 이제 프라이빗으로 만들었냐면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순서가 입장하기 하고 출석 부르기 하고 퇴장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갈 거니까 퍼블릭으로는 얘만 열어놓는 거예요. 수업하기로. 뭐 수업 시작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다가 입장하기를 넣고 그 다음에 출석 부르기를 넣고 그 다음에 퇴장하기를 넣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얘가 T1점 수업 시작을 호출을 딱 하면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입장하기, 출석 부르기, 퇴장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만들어졌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원래는 어떤 형태였다면 이런 형태였거든요. 자바 티처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원래 자바 티처가 얘를 복사를 해서 얘를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대로. 그래서 이제 앱은 누구로 호출했냐면 티처가 아니라 자바 티처를 호출을 해요. 실행을 해보면 수업 시작하면 입장하기, 출석 부르기, 퇴장하기 있는데 그 강의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바 티처가 뭘 하나 들고 있냐면 public void 라고 해서 private로 하면 되겠네요. private void 수업 강의하기 라고 해서 sysout 자바 강의하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얘가 여기 사이에 속 끼워지면 이렇게 원래는 이 형태였거든요. 제일 처음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수업 시작을 딱 눌러보면 입장하기, 출석하기, 자바 강의하기, 퇴장하기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한 명 있는 거예요. 파이썬 강의하는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파이썬 강의하는 선생님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파이썬 티처가 하면 생겨요. 그럼 이제 파이썬 티처도 기본적으로 하는 건 똑같아요. 자바 티처랑. 그대로 복사해서.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다른 거예요. 강의하기. 이것만 파이썬 강의하기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이제 파이썬 강의하고 싶으면 실행을 해보면 파이썬 강의를 해요. 입장하고 출석 부르고 파이썬 강의하고 퇴장하기.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되는데 이 코드를 한번 보면요. 메서드의 이름은 4개가 다 똑같거든요. 5개까지. 수업 시작까지 다 똑같고, 이 4개가 항상 똑같죠. 얘는 약간 이제 어떤 거냐면, 순서를 정해주는 메서드죠. 근데 이 4개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서를 정해주는 메서드가 있는 건 되게 효율적이잖아요. 앱에서 얘만 부르면 되니까. 이런 걸 이제 내가 하나만 바라보면 되니까 내부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캡슐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파이썬 티처도 똑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파이썬 티처가 똑같은 걸 들고 있으니까 뭔가 코드를 중복해서 적고 있는 것 같아요. 입장하기, 출석 부르기, 퇴장하기, 강의하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티처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자바 티처나 파이썬 티처나 똑같고, 얘는 똑같고, 얘도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게 있죠. 강의하기. 얘만 다르죠. 얘를 미루는 거예요. 어떻게 미루냐면 abstract void 강의하기라고. 프라이빗을 안 붙였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걸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이걸 추상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못 가지죠. 그래서 여기 얘를 걸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강의하기를 넣어요. 티처에다가. 그럼 티처는 이거는 딱 정의가 돼 있는데 얘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것만 자식한테 미루고 나머지 3개는 앞뒤로 템플릿으로 쓰는 거죠. 뭔가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뭔가 고정되어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갔다가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침에 고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퇴근을 하면 저는 항상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한두 시간에 항상 공부를 해요. 근데 퇴근을 하고 나서 바로 공부하는 건 아니고 퇴근하다가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갔다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하루를 봤을 때 고정되어 있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씻는 게 고정되어 있고 퇴근하면 공부하고 자는 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게 딱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강의하기가. 이렇게 딱 해놓고요. 티처랑 파이썬에서 중복 코드를 줄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얘를 구현 안 해도 돼요. 이 3개를. 왜? 티처가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강의하기는 프라이빗을 붙이면 오버라이드가 안 되죠. 지우죠. 그리고 수업 시작도 있으니까 지워요. 얘만 딱 구현을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파이썬도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이만 딱 지우면 돼요. 자, 여기서 봐봐요. 티처가 강의하기를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데 자바 티처가 강의하기를 들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정의라고 해요. 이걸 오버라이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재정의예요. 부모가 들고 있는 메서드를 자식이 재정의했다. 근데 이제 오버라이드는 뭐냐면 티처가 강의하기를 들고 있으니까 이걸 오버라이드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오버라이드의 뜻이 무효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오버라이드를 재정의하다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오버라이드는 무효화하다예요. 근데 정확하게 앞에 타겟을 붙이면 부모의 메서드를 무효화하다. 이걸 오버라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럼 봐봐요. 자바 티처가 강의하기를 재정의라 하면 자동으로 부모의 메서드의 강의하기가 오버라이드 됩니다. 무효화돼요. 그래서 이제 티처.강의하기로 호출하면 부모의 메서드 얘가 무효화되고 얘를 구현하고 있는 자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뉘를 하면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바라보는 거는 티처니까 T1. 이렇게 호출을 하면 얘가 호출이 되겠죠. 근데 얘는 오버라이드 됐잖아요. 무효화. 그러니까 자바 티처가 들고 있는 강의하기가 실행이 돼요. 이걸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재정의하면 이 강의하기 메서드가 동적 바인딩 돼요. 이걸 C샵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적 결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템플릿 메서드 패턴의 핵심은 이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걸 두고 고정적이지 않은 것만 자식이 재정의해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그럼 이제 앱에서 이렇게 호출하면 되죠. 얘가 자바 티처가 아니라 이대로 실행하면 템플릿에 적용된 애도 실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들고 있는 것도 실행을 해요. 여기 약간 이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public static void start라고 만들면 얘가 이제 자바 티처의 t를 받으면 t.수업 시작 이렇게 호출을 하면 얘는 이제 실행을 할 때 스타트를 호출하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스타트를 호출하는데 t2를 못 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t2는 파이썬 티처 타입이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티처 타입으로 받아요. 그럼 두 개가 다 먹죠. 이렇게 실행을 하면 동적으로 부모의 메서드가 무효화되고 자식의 수업 시작이 실행되면서 동적 바인딩이 됩니다. 이걸 이제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라고 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